최근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FOMC는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단숨에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서 14년 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금리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의 고삐가 더 세게 조여질 것으로 보여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경기 침체의 현실화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포커스 경제톡은 최근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점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진단해 본 후 경기 침체 위기를 기회로 바꿀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계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를 우려한 IMF 보고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보듯이 IMF는 지난 7월에 펴낸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조만간 찾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G2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점이 수정 전망의 근거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인 CNBC는 월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확률이 미국 52%, 유럽 72%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매일경제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지식 포럼에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980년대 폴 볼커식의 접근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경제톡은 시장에 떠도는 루머나 단순한 뉴스 기사의 내피셜이 아니라 항상 정확한 경제 이론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경제를 전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 봅시다. 먼저 여기 이 그래프는 뉴욕 연방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 미국 경제는 아직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12개월 후인 2023년 8월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확률이 25.1%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기 침체의 경계선은 30%이고요. 지난 3월부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진이 계속되면서 이 확률 값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경계선 30%대를 뚫고 올라갈 기세입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제지표 데이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문가와 이코노미스트들은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5가지 위험 신호를 주도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것들은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 실업률, 소비자 신뢰 지수, 신규 주택 착공,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들입니다. 경기 침체 위험 신호는 교통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 등은 경기 침체 문지방을 이미 넘어선 것이고요. 노란 등은 중립, 그리고 파란 등은 문지방을 넘어서기 이전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수치는 월 단위로 경기 침체 진입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입니다. 여기서 5가지 경기 침체 위험 신호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의 기준일은 2022년 9월 28일 현재입니다. 먼저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활용되고 있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7월 6일부터 역전되어 현재 마이너스 0.35%포인트로 빨간 등입니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대부분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요. 다음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금년 8월 98.8로 작년 동기 대비 1.96% 하락하여 빨간 등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금년 9월 108로 작년 동기 대비 1.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을 넘고 있고 최근 5개월간 고용시장 양호, 휘발유값 하락으로 기대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노란 등으로 분류합니다. 한편 신규 주택 착공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0.1%만 떨어져 아직 파란 등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8월에 3.7%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여 파란 등입니다. 그러나 파월이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듯이 앞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5가지 위험 신호를 살펴보면 현재 상황은 빨간 등 2개, 노란 등 1개, 파란 등이 2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50%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향후 긴축 통화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시차적으로 반영되어 가면서 경기 침체 확률이 점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대표적 경기 침체 위험 신호인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역사적 통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2020년까지 총 7번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1998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외 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경기 침체까지 평균 14개월이 소요되었고요. 이를 2022년의 경우 대입해 봅시다. 장단기 금리차 추세적 역전이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평균 소요기간 14개월을 적용하면 내년 10월을 전후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거의 평균치가 미래에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과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읽고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과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빨간 점은 각각 시장의 고점과 경기의 고점을 나타냅니다. 파란 점은 각각 시장의 저점과 경기의 저점을 표시하고요. 여기에서 보듯이 주식시장은 경기 주기에 비해서 7개월 먼저 하락하고 경기가 바닥을 찍기 6개월 전에 미리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경기 주기에 6에서 7개월 선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 고점으로부터 시장 저점을 지나 강세장으로 반등하는 시기, 즉 여기 노란색 원에 들어오는 기간이 투자의 최적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오면 언제 올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약세장은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 바닥은 어디이며 언제 강세장으로 반전되어 상승할지 어느 전문가도 알 수 없습니다. 투자의 귀저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도 모릅니다. 그가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난 2분기에만 57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추락하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된 이후 나스닥 지수가 원래 지수를 회복하기까지 시장 상황을 간단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2000년 3월 고점을 기록했던 나스닥 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쳐 2015년 5월 원래의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간에 큰 2가지 사건이 발생하여 대공황 이후 주식시장의 최대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두 투자자를 비교해보죠. 뽀순이는 10만 달러를 약세장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10번으로 나누어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매해 10,000불씩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를 분할 매수한다고 가정합시다. 투자 기간은 2000년 3월 고점 A에서 하락 후 원래의 주가를 회복한 2015년 5월에 B점까지 15년입니다. 이때 뽀순이의 정식 투자의 보유 주식 수는 2,597주이고요. 이 기간 중 투자 수익률은 187%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가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반면에 뽀시기는 15년 동안 10만 불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본전만을 건졌을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투자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비교의 단순화를 위한 가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뽀순이가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은 비결은 장기 적립 투자의 함정을 피해 약세장에서 분할 매수하여 평균 매입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락하는 약사장에서도 파산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분할 매수에 의한 적립식 장기 투자로 위기를 커다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보수니의 투자 실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5년 주가가 전 고점 회복 후 큰 강세장으로 전환되었을 때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편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강세장 상승폭 114%는 하락폭 마이너스 37%보다 약 3배 이상 컸고요. 강세장의 지속기간 991일은 약세장 289일보다 3배 이상 길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9월 FOMC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 목표 2%가 가시화될 때까지 향후 연준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 추진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가 연 저점을 경신하고 다우 지수마저 약세장에 진입하였으며, 둘째,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경기 침체 위험 신호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50%로 진단되며 향후 금리 인상 효과가 시장에 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점차 현실화될 전망이다. 셋째, 주식시장은 경기 순환 주기에 6에서 7개월 선행하나 경기 침체 도래 시기를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약세장의 저점에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에 의한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강세장 전환 후 긴 호흡으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합리적인 투자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은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세기 명성 높은 위대한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래 변동성이 높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귀담아 들어봐야 할 소중한 명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물가 강달러, 약세장으로 그 언제보다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관이 아닌 낙관을, 부정이 아닌 긍정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시장을 바라다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투자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 전체의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네트워크는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우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우보말리를 걸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